네, 종목 상담 굿바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 종목씩 체크해 볼게요. 먼저 웹젠 올라와 있습니다. 35,900원에 비중 10% 부탁드려요 하시는데 새롭게 내놓았던 게임이 좀 생각보다 부진하면서 4월 9일에 48,000원 찍고 쭉 밀렸어요. 실적도 아쉬웠고. 웹젠 어떨까요? 사실 그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건 신작에 대한 모멘텀. 앞으로 신작이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 신작이 있느냐. 그래서 그 신작이 발표되기 전에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신작이 만약에 예상보다 좀 안 좋을 때는 주가가 또 빠져요. 기대감보다 안 좋을 때. 하지만 신작이 예상치를 뛰어넘는다. 그러면 주가가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신작 전에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샀다가 올라가면 또 팔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웹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도 실망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주가가 꽤 많이 빠지긴 했는데요. 일단은 31,000원 정도 가격대 이 자리에서 좀 지지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 자리를 만약에 깬다면 그때는 좀 더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31,000원 가격대에서 반등이 확인되기 전에는 매수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 기업은 위쪽으로 4만원 정도 올라왔을 때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젠은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이 게임주는 신작 발표되기 직전에 좀 팔곤 하는데 아무래도 좀 매도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습니다. 반등 나왔을 때 웹젠은 4만 원 위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DB하이텍 들어와 있는데요. 58,800원에 비중 10%입니다. 어제 강하게 올라서 수익을 맛봤다가 오늘 다시 손실 보고 계시고 하루 사이에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실 텐데 DB하이텍은 그래도 좀 매력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때요? 네. 지금 보면 이제 그 반도체 장비 쪽에서 본다면 이제 DB하이텍이 파운드리 업체인데요. 그 관련해서 이 기업이 사실 모든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성장성이라든지 기대를 할 수 있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너무나 많이 올라왔어요. 이 기업은. 그러니까 지금 이미 고가권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는 목표 수익을 그렇게 길게 잡으면 안 됩니다. 올라왔다가도 다시 또 빼고 빠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거든요. 이 기업은 지금 매수하면 안 되고요. 올라왔을 때 잘 정리를 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나 싶어요. 말씀드렸지만 지금 반도체 쪽 관련해서 많은 기대감이 있지만 반도체 관련주도 어때요? 지금 다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가 고점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경계를 좀 하고 보시고요. 6만 원 위쪽으로 한번 올라오면 그때 빠르게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좀 선반영이 됐다고 보십니다. DB하이텍 6만 원 위에서 정리 나서 볼게요. 매수 유보 사인 받아보고요. 자, 한국석유입니다. 1,850원에 비중 50%. 4월 19일에 신고가 찍고 하락이 좀 뚜렷했는데 지난 5월 6일에도 강하게 올라오면서 수익권 갔다가 지금 다시 마이너스거든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최근에 이제 액면 분할 때문에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빠진 거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제가 볼 땐 따라 붙으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왜냐면 우리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상승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가는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반드시 와요. 그리고 주가가 급하게 올라갈수록 하락은 또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올라갈 때도 붙으면 안 되고요. 오르기 전에 사야죠. 그리고 빠지기 시작할 때도 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반등 시에 잘 빠져나오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기업은 2만 원 정도를 목표 주가를 잡으세요. 그래서 반등 시 2만 원 정도에서 정리를 하자 의견 드리겠고요. 손절가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은 지난 고점 자리에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가 15,000원 정도거든요. 이 위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2만 원 정도. 하지만 이 가격마저 깨게 되면 아마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5,000원 잡고 대응하자. 매수는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15,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2만 원 위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SKI테크놀로지 매도가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연락이 왔는데요. 매수가가 16만 7,000원, 비중이 20%시라고 하시네요. 오늘 상장을 했죠. 역대급 공모가로 기대가 엄청났는데 기대가 커서 실망도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상장하고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공모를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오늘 매수를 하신 건가요? 이 기업은? 오늘 매수한 것 같아요. 예. 이 기업은 오늘 매수하면 안 돼요. 이 기업은 사실 저희 회원분들도 오늘 아침에 이 기업을 팔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기업이 처음에 시초가를 한번 보세요. 시초가가 얼마였냐면 21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21만 원 이 가격에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흘러내린 거죠. 아침에 저희가 매도를 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이때 올라갔다가 21만 원 깰 때 바로 팔았어요.
청약을 하신 분들은. 그래서 결국은 시장의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상장됐을 때, 그리고 시초가를 지켜내지 못하는 기업은 보통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 또 팁이 더 나온 거네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청약하신 분들은 시초가가 나오고 나서 올리지 못하고 시초가를 깨게 되면 그때는 정리하는 겁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물려 계신 분이라 지금은 좀 단기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25%. 만약에 이 기업이 하한가로 또 빠지게 된다면 내일도 갭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 기업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5만 5,50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반등 시에는 위쪽으로 한 16만 원 정도 부근에 또는 이 가격 넘어왔을 때 정리를 하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그래서 매수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아이테크놀로지 지금은 일단 끌고 가 볼게요. 손절가 12만 5천 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녹스 첨단 소재네요. 46,200원에 비중 7%. 많이 내리는데 추가 매수할까요? 비중 더 실을까요? 하시는데 그래도 보니까 수익권이십니다. 추가 매수보다는 지금이라도 수익을 좀 알뜰하게 챙겨보는 게 낫지 않아요? 네, 맞아요. 지금은 이 기업은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이미 수익인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추가 매수했을 때 평균 단가는 올라가고 더 떨어지면 손해로 바뀌어버려요. 이 기업은 우리가 항상 주식은 내가 욕심을 좀 많이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미 수익이 났잖아요. 그러면 어느 가격에 팔더라도 수익인 겁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만 이 기업은 53,000원 가격을 깨지 않는다면 한번 반등에 대한 여지는 있으니까 53,000원만 손절가 잡으시고요. 목표 주가는 위쪽으로 올라오면 너무 막 높게 보실 필요 없어요. 이 기업은 57,000원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매수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욕심은 금물이라고 하십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53,000원 깨지지 않으면 반등 여력이 있다고 하시니까요. 57,000원까지 좀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영풍인데요. 신규 매수 문의가 들어왔네요. 2차전지 관련주고 그런데 오늘이 고점 찍었거든요. 오늘도 신고가 기록했고 지금 따라 붙기에는 이 종목도 좀 욕심이 아닐까요? 저를 자꾸 시험에 되게 이렇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종목 지금 어떻게 사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이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추천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이 기업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 뿐이지 여기서 따라 붙는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기업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가져가세요. 그래서 위쪽으로 끌고 간다면 위쪽으로는 상승에 대한 여지는 한 80만 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사는 건 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영풍은 매수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풍 이제는 선수들의 자리라고 보고 계십니다. 매수 유보 사인 챙겨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코리안 리 하반기 매수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요. 신규 매수 접근해볼까요? 하시네요. 보험주잖아요. 아까 뭐 늘 말씀해 주셨죠. 삼성화재 좋다. 그런데 코리안 리는 사실 지금이 고점인지라 선뜻 진입은 어려운데 역시나 이 종목도 매수 유보일까요? 보험주잖아요. 보험주는 지금 많이 올라갔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금 코리안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9,600원.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면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보험주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주가 하락한 기간들을 보세요. 계속 빠졌다가 이제 고개를 좀 들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코리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사실상 뭐 지난 2020년도 고점 부근에 왔다. 근데 지금 IT라든지 그런 종목들 보면은 고점 넘기고 얼마나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보험주 지금 코리안리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안리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멀리 봤을 때 아직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십니다. 매수 가능 사인 받아보겠고요. 자, 이어서 코오롱 인더 신규 매수 연락 왔는데요. 코오롱 인더 일단 뭐 실적 괜찮았고 앞으로 좀 판가 상승이 지속돼서 계속해서 실적 개선 이어질 거다. 긍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신규 매수 가능할까요? 네, 항상 우리가 다수가 많이 좋다 얘기할 때, 근데 그때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면 그때는 종목을 살 때가 아니라 팔 때예요. 만약에 그렇게 좋다면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더 올라갔겠죠. 이미 벌써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다 언론을 통해서 그 기관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그 기관 쪽이라든지 그쪽에서 왜 이 종목을 안 올릴까요? 외국인들은 오늘 왜 팔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이 장기로 본다? 장기로 봤을 때는 뭐 진짜 5년, 10년을 내가 들고 가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도 사도 괜찮은 가격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사고 나서 너무 오랜 기간을 기다리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뭐 생각할 때 뭐 1개월 이내? 뭐 이 정도의 생각을 본다면 또는 1개월, 2개월, 3개월 정도에 본다면 코오롱 인더는 오히려 손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오롱 인더 매수 유보 사인 받아보겠고요. 자, 이어서 애경산업도 신규 매수 문의 들어왔네요. 애경산업 최근 좀 많이 올랐는데 이 중국에서 화장품 소비가 좀 기지개를 켜면서 국내 화장품 수출액 성장세가 가파르다고 하는데 애경산업도 지금 구간 담아볼까요? 네, 애경산업은 지난주에 추천드린 종목이잖아요. 또 그때 안 사시고 또 지금 올라오니까 그때는 좀 안 올라왔을 때고 올라오니까 또 관심이 가나 봐요. 맞아요. 애경산업 매수 가능하죠. 지금 이 정도 올라왔다고 해서 이 종목이 많이 올라온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화장품 관련주, 애경산업 같이 지금 저점에 있는 종목들은 사서 가져가시면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애경산업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을 때는 참 좋다 말씀해 주셔도 눈에 잘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애경산업 지난주 추천주였고 매수 가능 사인 받아보겠습니다. 이어서 태림 포장 들어와 있네요. 5,450원에 추가 매수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비중은 적혀 있진 않고요. 태림 포장 지금이 어쨌든 마이너스권이신데 추가 매수로 좀 평단가를 낮춰봐야 될까요? 어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기업은 지금 거래가 좀 많이 말라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원래 주가가 올라갈 때는 거래가 좀 필요하거든요.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시세가 나고요. 그리고 주가가 지금 빠지면서 거래가 지금 말라 있어요. 이 기업은 거래가 다시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마 굉장히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기업이라 저는 지금 이 기업은 굳이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그냥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굳이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태림 포장은 매수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림 포장 매수 유보 사인 챙겨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삼성전기를 살까요? 아니면 CJ ENM을 살까요? 신규 매수 문의 들어왔는데요. 두 종목은 좀 온도차가 뚜렷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는 최근 답답하게 파란불을 켜주고 있고 CJ ENM은 최근 빨간불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어떤 종목이 더 매력 있어요? 네, 당연히 삼성전기보다는 CJ ENM이 더 매력이 있겠죠. 그래서 차라리 두 종목으로 본다면 CJ ENM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한 종목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J ENM도 역시 매수 가능하고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지난주에 사실 제가 화요일 날 이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깜빡 잊고 말씀을 못 드리고 갔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콜마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J ENM, 한국콜마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ENM과 함께 한국콜마도 좋다. 1+1으로 오늘 이야기해 주십니다. 매수 가능 사인 챙겨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대한유화 29만 원에 비중 20% 재매수 가능할런지요 하시는데요. 일단 이 종목이 SK 아이테크놀로지 상장 수혜주로 거론됐던 종목인데 오늘 나란히 좀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대한유화는 어떻게 볼까요? 원래 지금 이제 상장 이슈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상장이 되고 나서 주가가 빠져요. 예전에 빅히트가 상장됐을 때 어땠습니까?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빅히트 상장날 그때 주가가 계속 빠졌잖아요. 그래서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고 계시되 지금 29만 원이 지금 매수가라고 한다면 매수가 부근이에요. 그래서 29만 원 매수가 올라오면 그냥 매수가에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업은 매수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유화는 매수 유보 사인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휴맥스 들어와 있네요. 5,500원에 비중 10% 손절 지금이라도 할까요? 하시는데요. 정말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되는 자리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도 지금 보면 거래가 좀 많이 좀 말라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휴맥스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도 실적도 지금 좀 적자를 좀 기록을 해서 지금은요 굳이 빨리 팔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기업은 반등 나오면 5,000원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매수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5,000원 반등 시 정리하자라고 해서 매수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맥스 반등 시에 좀 매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휴맥스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에는 참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황 멘토님이 좋은 종목 매일 픽해 주시니까 수익도 잘 나고 있고요. 오늘장 참 심란하시겠지만 주챔콜 통해서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